요리를 잘 못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들깨가루 사용한 맛있는 나물 반찬 6가지랑 아이들도 잘 먹어주는 초간단 오곡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주방 꿀템 정보도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사리, 무청, 궁채, 토란대, 호박꼬지, 취나물로 만들 거예요. 2시간 이상 불려놓고 깨끗하게 씻은 취나물이랑 호박꼬지 그리고 토란대를 쪄줄게요. 물은 충분히 넣어주세요. 나물을 삶았다가 씻어내고 물기 짜내는 게 손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찜기에 쪄주면 물기를 짤 필요가 없고 향이 유지된답니다. 나물 찌는 15분 동안 만능 양념을 만들어줄 거예요. 비율은 나물 한 종류당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마늘 1숟갈, 참치액 반 숟갈, 맛간장 3숟갈. 멸치 액젓은 아주 안 넣은 것처럼 조금만 넣어주세요. 다시마 우린물을 1리터 준비해주세요. 이거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이제 나물 볶을 때 사용할 대파를 작은 크기로 다져주세요. 대파 초록 부분은 볶을 때 물러지니까 하얀 부분 쪽으로 많이 사용해주세요. 이 고사리는 한번 삶고 냉동해놨던 걸 해동한 거예요. 이렇게 결대로 찢어주면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궁채를 겹겹이 접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들깨 궁채볶음은 다른 나물들이랑 레시피 순서가 다르니까 이따가 만드는 거 잘 봐주셔야 합니다. 이 무청도 한번 삶았다가 냉동해놓고 해동한 거라 찌지 않고 바로 볶을 거예요. 먹기 좋은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15분이 지났으면 나물을 한번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잘 쪄집니다. 너무 오래 찌면 호박꼬지는 죽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정도로 쪄지도록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쪄주세요. 자, 이제 토란대와 호박꼬지는 먼저 빼줄 거예요. 토란대는 오래 삶아도 되고 오래 쪄도 되는데 어차피 말린 나물은 한번 삶아 말린 거라 오래 쪄도 마른 섬유질이 불어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불어난답니다. 취나물 위로 물 500ml 넣고 20분 정도 더 쪄주세요. 나물을 찌면 좋은 점이 손이 덜 가요. 이거 보세요. 물기 짧게 없죠? 나물이 쪄지는 순서대로 맞는 양념 밑간을 해주면 돼요. 토란대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준 뒤 양념 묻혀주세요. 벌써 2개 볶을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취나물을 찜기에서 꺼내줄 거예요. 20분 더 쪘더니 잘 쪄졌네요. 찜통을 한번 씻고 새로운 물을 받아서 손질해 놓은 고사리를 쪄주세요. 고사리는 30분 정도 쪄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취나물이랑 무청 밑간 해줄 거예요. 다시다는 취향껏 사용해주세요. 저는 쌉싸름한 맛이 나는 나물에는 다시다랑 올리고당 또는 설탕 1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양념이 나물에 잘 배이게 최소 15분 후에 볶으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고 바로바로 볶아 드셔도 됩니다. 이제 30분 지났으니까 고사리 꺼내주세요. 예쁘게 잘 쪄졌습니다. 고사리 양념할 때 저는 다시다랑 올리고당 추가로 넣었어요. 조물조물 주무르면서 묻혀주면 간이 잘 배이고 부드러워집니다.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파를 넣어주세요. 파가 숨이 안 죽을 만큼 살짝 볶아주다가 강불에 나물을 넣어 함께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나물이 기름에 코팅이 됐을 때 다시마 육수를 넣어줍니다. 고사리는 많이 질기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촉촉하게 볶아주세요. 고사리가 숨이 죽을 때까지 바닥에 저 정도 육수가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해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시마 육수를 좀 더 많이 넣었어요. 중약불에 졸이다가 들깨가루 넣어주세요. 들깨가루가 골고루 버무려졌다 싶을 때 불을 끄고 들기름 1숟갈을 넣어주세요. 간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이나 맛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나물을 볶아줍니다.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파가 숨이 죽지 않을 정도로 볶아야 하고 기름에 코팅된 나물을 볶을 때 2분 이상 볶지 마세요. 나물이 육수를 빨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냄비 바닥에 고인 육수향을 봐가면서 육수를 추가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나물이 숨이 죽고 물컹해질 때까지 육수랑 볶아주셔야 돼요. 들깨가루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나물 양에 따라서 들깨가루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나물 10g 기준 1숟갈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면서 느낀 게 항상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인데 그 맛이 안 나서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료의 상태나 프라이팬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색이나 들어가는 육수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불에 몇 분 볶고 얼만큼 정확한 양을 넣는 걸 똑같이 하는 것보다 재료가 어떤 색깔이 나왔을 때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태가 됐을 때 완성된 모습과 비슷한지를 파악하는 게 요리의 맛을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이제 요리 배우실 때 그 타이밍들을 유심히 보세요. 분명 요리 실력이 올라가실 거예요. 잡내 안 나는 궁채나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용유 살짝 두르고 바로 볶아줄 건데요.
만들어 놓은 만능 양념 한 숟갈 넣고 강불에 빠르게 볶아주다가 궁채가 살짝 잠길 정도로 다시마 육수를 넣어주세요. 궁채는 이때 다진 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육수가 끓어오를 때 간이 심심하지 않도록 맛간장 한 숟갈 넣어주시고 강불에 볶아주세요. 물이 조금씩 줄어들 때 올리고당이나 설탕 한 숟갈 넣어주세요. 묵은내 잡는 방법. 요 마늘가루 한 숟갈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 한번 보고 싱거우면 맛간장 한 숟갈 더 넣으세요. 궁채에 양념이 잘 배이고 육수가 줄어들었을 때 불을 줄이고 들깨가루 4숟갈 넣어주세요. 궁채는 들깨가 많이 들어갑니다. 잘 섞다가 마지막으로 파 넣고 휘리릭 볶아주세요. 그리고 불 끄고 들기름 한 숟갈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나물들은 밭대에 옮겨서 고르게 펼쳐준 다음 한 김 잘 식혀주세요. 뜨거운 상태로 반찬통에 넣으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수분이 생겨서 나물이 빨리 쉬고 식감도 달라져요. 제가 사용하는 밭대는 박앤슈타이거 스텐 사각 트레이입니다. 재료 손질할 때도 사용하고 손질된 재료 보관할 때도 사용해요. 하나는 뚜껑이 없는 제품이고 2개는 뚜껑이 있는 제품이에요. 채소 손질할 때랑 이렇게 요리하고 반찬통에 넣기 전 음식 식힐 때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 트레이에 상추랑 시금치 같은 채소들 손질하고 뚜껑 덮어서 냉장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물 6종류 완성입니다. 한 김 식었으니까 반찬통에 예쁘게 소분해서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꺼내 드세요. 엄청 많이 했는데 반찬통에 담아놓으니까 양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오곡밥 만드는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저는 오곡 찰밥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여기에 밤이랑 대추만 사서 만듭니다. 압력밥솥에 만들면 금방 맛있는 찰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쓰던 거 너무 오래 써서 교체할 때가 되는 바람에 뭐 살지 고민하고 검색하다가 휘슬러 거를 이렇게 2개 구성으로 엄청 싸게 샀어요. 휘슬러 거 사고 싶으셨던 분들 25일까지 할인이라니까 얼른 사세요. 요 냄비 뚜껑은 별도로 구매했답니다. 다용도 세척볼에 찰밥을 종이컵 기준 3컵 넣고 씻어주세요. 이 세척볼은 시소처럼 생겨서 한쪽으로 기울이면 물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쪽은 물을 버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거 쓰면서 매번 느끼는데 그동안 내가 불편하게 살았구나 싶어요. 아직 이 다용도 세척볼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량은 평소 밥할 때보다 100ml 정도 더 넣으세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예쁘게 밤이랑 대추 올리고 있는데 이게 밥하면 어차피 모양은 흐트러져요. 압력솥에 일반 밥할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강불에 8분, 약불에 3분. 그리고 다 되면 안에 있는 증기는 빼지 말고 한 15분 정도 놔둬주세요. 밥하는 동안 남은 건대추랑 알밤 보관해 줄 건데요. 제가 이번에 진공 밀폐용기가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걸로 찾았어요. 박행 거 사려고 했다가 공동구매로 안 사면 너무 비싸고 전자레인지 사용도 안 되는 거니까 망설이는 와중에 이걸 발견했어요. 수동으로 산소를 빼주고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건데 불편함 없이 몇 번 눌러주면 진공 상태가 돼서 좋았습니다. 진공되는 거 엄청 짱짱해요. 제습제 부풀어 오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산소 빠지면서 부풀어 올랐다가 산소 다시 들어가면 슈!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몇 개 더 사야겠어요. 아, 맛있는 밥 냄새가 솔솔 납니다. 이게 압력솥에 밥 짓는 매력 같아요. 정월 대보름에 가족들과 도란도란 모여서 오곡밥을 먹으면 한 해 동안 복이 오고 불운을 막는데요. 어릴 땐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신나게 쥐불놀이하고 돌아다녀서 명절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워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비하인드 영상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본 밥은 2번째 했던 거고 처음에 밥할 때 물 300ml 더 넣어서 이렇게 떡밥이 됐었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은근 매력있고 촉촉해요.